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벌크업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. 왜 시작하게 됐고 언제 끝냈고 느낀 점들,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말씀드리고, 그래서 벌크업을 추천하느냐 마느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에 27kg를 찌우게 됐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지 말씀드릴게요. 저는 2015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. 그때 당시에는 70kg 정도 됐고, 그러다가 2학년 여름방학 때 헬스 트레이너가 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땄어요.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고는 생각을 갖고서 목표를 잡게 되는데, 그 목표가 벤치 100kg입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무게가 아닌 자극 위주로 운동을 하던 제가 왜 그런 목표를 정하게 됐냐면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약물 사용 이슈가 핫하듯이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서 약물 사용 이슈가 핫했어요. 외국 헬스계에서 Natty or Not 영상,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 약물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룬 영상이 엄청 핫해지면서 보디빌딩 약물이다 라는 여론이 생긴과 동시에,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디빌딩을 하던 많은 유튜버들이 파워리프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제가 보던 닉 라이트나 러스웰 같은 유튜버들이 파워리프팅으로 넘어가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게 된 거죠. 이런 영향과 그리고 벤치 100kg도 못 들면서 오늘 헬스 트레이닝을 하냐라는 생각 때문에 벤치 100kg라는 목표를 잡게 됩니다. 그래서 벤치 무게를 늘리는 법을 찾아보다가 가장 쉽고 효과적인 게 벌크업이라는 걸 듣고서 벌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벌크업을 끝낸 거는 2017년도 12월입니다. 2016년도 6월부터 했으니까 1년 반 정도 한 건데, 벌크업을 끝내게 된 이유는 군대를 가게 돼서 끝내게 됐습니다. 사실 군대는 2018년도 1월에 갔는데 한 달 먼저 끝내게 된 이유는 그때 몸무게를 조금만 더 찌우면 4급 떠서 공익이 될 무게더라고요. 근데 급격히 살을 찌워가지고 공익이 뜬 사람들은 조사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무서워서 그만뒀습니다. 자, 이제 느낀 점, 벌크업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릴게요. 먼저 좋았던 거, 힘이 많이 빨리 세집니다. 그때는 3대 500 이런 게 유행하기 전이에요. 헬스장에 가면은 3대 운동 위주로 운동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, 제가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은 헬스 트레이너들도 힐끔힐끔 쳐다볼 정도로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았어요. 97kg까지 찌우고 나서 든 최고 무게가 스쿼트 170kg, 벤치 135kg, 그리고 데드리프트 200kg 해서 3대가 505kg였죠.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원래는 자극 위주로 운동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보디빌더들이 대부분 약물 사용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, 보디빌딩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라지면서 근력 위주로 운동을 하게 됐는데, 벌크업을 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너무 빨리 세지더라고요. 진짜 힘 키우는 데는 벌크업 많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 세지는 맛에 미쳐가지고 점점 찌우다가 27kg까지 찌우게 된 거죠. 이제 나빴던 거는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. 그렇게 많이 억지로 먹으면서 찌우는 거는 건강에 좋을 수가 없어요. 그 많은 음식을 매일매일 소화시키는 거는 몸에 무리가 될 수밖에 없고, 그래서 배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났던 것 같아요.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요.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거는 맞는 옷이 없어요. 원래 입던 옷이 하나도 안 맞게 되고, 그리고 새로 옷을 살려 해도 이쁜 건 절대 못 입고 그냥 가장 큰 거를 찾게 됩니다. 그래서 벌크업을 추천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씀드리기 전에, 벌크업을 하게 되면 되돌릴 수도 없는 것 두 가지, 제 개인적인 경우로 봤을 때 살을 다시 빼더라도 되돌아가지 않은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먼저 신체적인 변화는 온몸이 다 찢어집니다. 보시면 저는 어깨, 팔, 그리고 가슴 쪽이 다 찢어져 있어요. 그리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엉덩이랑 허벅지 쪽도 다 똑같이 다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. 이런 게 운동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있더라고요. 근데 저처럼 살을 많이 찌우게 되면은 확실히 더 많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살이 찢어지기만 했지만, 사실 더 찌웠더라면 살이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살 자체가 늘어나가지고 살을 빼고 나서도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피부가 늘어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인 거는 음식에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아까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벌크업을 끝나고 나서 바로 군대를 갔어요. 그랬더니 훈련소에서 15kg가 빠졌습니다. 그 중에 근육도 엄청 많이 빠졌겠죠.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생생한 한 달 전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운동할 맛도 안 나고 지금까지 뭘 한 거가 싶기도 하고, 음식을 더 먹어서 다시 살을 찌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. 이게 중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, 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물을 사용하다가 중단을 하게 됐을 때
몸도 확실히 더 안 좋아지고 수행 능력도 떨어지면서 약물에 대한 유혹이 자주 생긴다고 하잖아요. 그걸 보면서 와,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음식을 갖고서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벌크업을 끝내고 살을 빼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벌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, 일단 저는 근육을 키우거나 힘을 키우려 하시는 분들은 벌크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벌크업을 하면서 근육도 가장 많이 키웠고 힘도 가장 세졌거든요. 벌크업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건 틀림이 없어요.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다시 할 수 있다면 절대 이렇게 똑같이 안 합니다. 벌크업이라는 게 결국에 살을 찌우면서 힘이랑 근육을 키우고 나서 살을 빼겠다는 생각이잖아요. 그런데 저처럼 많이 찌우면은 그만큼 많이 빼야 돼요. 몸을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변화시키는 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좋은 것 같지 않아요.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빨리 찌운다고 해서 근육이 그만큼 더 빨리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. 힘도 뭐 급격히 세질 수 있겠지만 살을 빼고 나면 그만큼 급격히 약해져요. 저는 지금 3대 500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저처럼 무작정 생각 없이 벌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목표와 제한점을 어느 정도 두고서 벌크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예를 들어 한 달에 0.5kg 정도만 찌우기로 하고 그거보다 더 빨리 늘어나면은 그때 먹는 걸 조절을 하는 거죠. 이렇게 해야 쓸데없는 살이 적게 생겨서 나중에 조금만 빼도 되니까 그만큼 근육도 적게 잃고 힘도 덜 약해지겠죠. 그리고 벌크업 할 때 꼭 같이 했으면 하는 운동이 있는데 바로 중량 턱걸이입니다. 저도 작년 9월에 제대를 해서 이제 다시 근육과 힘을 키우려고 방금 말한 것처럼 최대한 천천히 벌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살을 좀 빨리 찌우고 싶다라는 유혹이 생기긴 해요. 근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중량 턱걸이입니다. 이건 살을 찌우면 찌울수록 들 수 있는 무게가 더 줄어드는 운동이잖아요. 그래서 중량 턱걸이 무게 줄어드는 거 보기 싫어서 정신 차리고 음식 적게 먹게 됩니다. 지금까지 제가 벌크업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벌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벌크업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땠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저도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. 다시 운동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직접 해보고 느낀 점들을 전달하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